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에이다넷 리더님 여러분들. 오늘이 2월 13일 지금 저녁 8시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김방수 홍영애 리더님 그룹에는 항상 대구에 내려가서 KTX를 타고 내려가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 김방수 리더님이 사주는 맛있는 음식을 제가 먹고, 그리고 한참 수다를 떨고, 그리고 항상 김방수 리더님이 저를 공대교육까지 저를 이제 같이 차에 태워다 주시면 그렇게 해서 헤어졌던 일상이 엊그저께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구 에이다넷 리더님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한 지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제가 너무 반갑고요. 하루빨리 가서 오프라인에서 미팅할 수 있는 그날을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이 설날 연휴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또 참 색다른 경험인데요. 제가 이 코로나 이제 2020년 2월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첫 번째, 제가 보통 1년에 한 3개월 이상은 외국에서 머물거든요. 제가 보니까 비행기를 1년에 우리 아메이 리더십 세미나, 아메이 다이아몬드 여행,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국제사업, 개인적인 여행 포함해서 한 비행기를 7번 이상, 8번 이상 타는데, 제가 22년 만에 아직 한 번도 비행기를 지금 못 타고 있고, 외국을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큰 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DNA를 타고났는데 그걸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어쨌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이제 큰 변화가 있었어요.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는 조금 이따가 곧이야 말씀드리고,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일제히 기사에 보도가 됐는데요. 바로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의 의장이 자기가 카카오가 출범한 지 한 10년 정도 됐죠. 카카오로 인해서 이제 번 자신의 재산이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그래서 10조 중에 5조를 카카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곳곳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환원해서 어떤 일에 쓸지는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고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1세대 지금 대기업의 재벌분들은 이제 보통 한국전쟁이 끝나고 회사를 창업하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군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보통 2세들에게 상속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오는 신흥 정말 재벌들은 또 다른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형태의 새로운 지금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항상 카톡 푸사 사진에 이렇게 항상 바탕화면에 둔 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 시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의 시인데요. 그 시를 보면 제가 이제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 제목은요, 별로 시 제목 같지 않고 무슨 자기계발서 같은 제목인데요. 무엇이 성공인가? 이제 번역한 제목입니다. 번역한 제목이고요. 영어로는 success라는 그런 제목의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서 존경받고 어린아이에게서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게서 찬사를 받고
친구의 배만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운 것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발견해내는 것, 건강한 아이를 하나 낳든 한떼기의 밭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시입니다. 저도 아메이 사업이 지금 199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23년째입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공유할 예정이지만, 바로 이 시에서 얘기하는 이 랄프 와일드 에머슨이라는 이 시인이 얘기했던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이 시 귀절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고, 바로 김범수 의장은 부의 축적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것이 진정으로 부를 축적한 가장 근본적인 어떤 가치가 아닐까라는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메이 사업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김범수 의장이 자신의 재산의 반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놓는 것에 저도 굉장히 아주 어떤 심각한 그리고 아주 그 임팩트 있는 저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한테도 이제 변화가 좀 있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네, 이게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인데요. 눈이 많이 와 있죠. 눈이 많이 와 있고 눈을 치우는 모습입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를 면제받아서 제 인생에 삽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해 1월 7일 날 제가 59세가 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제가 삽을 들고 삽질을 합니다. 눈을 치우는 거죠. 제가 이제 분당 정자동이라는 곳에 한 9년 살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살던 곳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산자락, 분당에서 멀지 않은 분당에 이제 그 불곡산이라고 하는 그 산자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자락에 있는 이제 주택으로 제가 이제 이사를 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저희 딸방에서 보이는 이제 저희 산자락의 마을이에요. 3층 창문으로 본 건데, 제가 이번에 그 이사를 하게 된 배경은요, 너무 외국을 못 가니까 저는 이게 외국 리조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차 마시고 와인 마시고 맥주 마시고 책 읽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계속 못 가고 있으니까 그냥 집을 리조트로 만들 수 있는 주택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진아리더랑 이렇게 멀리는 못 가죠. 아무리 주택이 좋다지만 너무 멀리 가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분당 가까운 곳에, 분당 생활권에 있는 곳을 우연히 바로 산자락 바로 끝에 있는 그런 집을 작년 10월에 계약을 해서 올해 1월 6월에 이제 제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눈이 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마당인데요, 이 마당에 있는 눈은 안 치워도 됩니다. 잔디한테 이 눈이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봄에 아주 건강한 잔디로 자라나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집 앞에 있는 눈은 저희가 이제 치우는 게 의무거든요. 근데 공동주택에 살 때는 뭐 경비 이제 쓰시는 분들이 다 치워주니까 밤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 눈을 치우는 그런 급기야 아주 희한한 사태를 맞이하게 됐어요. 크지는 않은 집이지만 이렇게 3층 단독 주택으로 저희가 이사를 이제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서 진짜 집을 그냥 이제 저희도 미팅장이 이제 스튜디오밖에 없죠. 방송 스튜디오밖에 없고, 이제 그런 오프라인 미팅장은 아예 없기 때문에 분당의 끝에 있는 산자락이어서
저희 집에 오는 거나 옛날 정자동 살 때 여기 오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오면 되니까 접근성도 좋고 해서 파트너분들이랑 식사도 하고 미팅도 하고, 또 제가 진짜 외국인 것처럼 이렇게 리조트인 것처럼 이렇게 좀 한번 해놓고 못 나가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저희 테라스거든요. 테라스인데 이 테라스에 이렇게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 바로 앞이 낮은 야산이고 또 산자락을 끼고 있어서 진짜 밖에 차 타고 한 10분만 나가면 바로 시내인데도 진짜 어디 깊은 산속 리조트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차를 한잔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정말 어디 안 나가고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어디 리조트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집 안에서도 이제 아예 소파를 없애버렸어요. 소파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긴 우드 슬랩을 이렇게 긴 우드 슬랩 테이블을 마련해서, 원목 테이블을 마련해서 이렇게 집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이제 아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제 오피스 공간이 됐죠. 그래서 업무 효율도 잘 오르고, 또 파트너들이 집에 와서 차 한잔하기도 좋고, 요리 미팅하기도 좋고, 집에서 사업 설명도 하고, 또 이제 꽤 좁지 않은 꽤 넓은 마당이 있어서 정말 이 공간을 바꾸니까 저희들의 이 사고 방식도 많이 좀 바뀌고 아주 더 효율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서 아주 저도 이제 마음이, 이제 그 외국에 못 나갔던 그런 답답함이 저희가 산자락의 주택으로 옮기면서 많이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 제가 이제 주로 항상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책도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집으로 파트너들이 이제 오시면 이제 항상 4인 이하가 오시면 같이 카운셀링도 하고, 그런데 워낙 바깥 풍경도 아름답고 또 햇볕도 정말로 많이 들어서 진짜 맨날 저희 그 가족들이 그럽니다. 1박만 더 하고 가자. 뭐 이렇게 마치 어디 리조트에 놀러 온 것처럼 그렇게 농담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비즈니스를 좀 더 한번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공간을 이동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들하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비즈니스를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입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새로운 앱이 나왔는데, 그 앱이 윈도우 스왑이라는 앱이에요. 이 앱은 뭐냐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왼쪽 화면은 그 브라질의 그 리오데자네이로라고 하는 유명한 휴양 도시의 자기 집 창밖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스왑이 뭐 하는 거냐면 자기 집 창밖을 다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업로드해서 올리는 거예요. 우측 사진은 스톡홀름에 이제 사시는 분이 자기 집 이제 창밖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창문, 윈도우 스왑이라는 그런 이제 앱이 바로 이렇게 자기 집 창밖을 전 세계인들이 창밖을 찍어서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 좌측은 로마죠. 로마의 이런 아주 정말 너무 그림 같은 그런 풍경을 다 자기 집 창밖을 찍는 겁니다. 가운데는 베를린. 베를린에 보면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캔맥주를 딱 놓고 있네요. 네, 이런 사진도 있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방소 홍영애 리더님하고 같이 갔었죠. 2009년 아메이 그때가 50주년 때, 50주년 때 저희가 우리 에덴의 다이아몬드 분들하고 라스베가스 50주년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이 모이는 50주년 기념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에 참석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4박 있으면서 그때 정말 아주 인상 깊고 재밌게 놀았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분이 또 자기 집에 창밖에 일상을 찍습니다. 코로나가 낳은 새로운 앱이죠. 왜냐하면 다들 이동을 못하니까, 이동이 제한되니까 어딜 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것을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정보를 전 세계인들하고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갈증을 푸는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아주 그 강력한 플랫폼이 되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 사업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 코로나 시대 특히 아메이 사업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이 장면 어디서 익숙하지 않으세요? 뭘까요, 이 장면이? 무슨 영화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 영화 다 아시죠? 이 영화에 이 영화에 나오는 두 주인공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실 건데 이 영화에서 제일 이게 유명한 장면이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여배우 여자 주인공이랑 배 맨 앞에서 이렇게 이런 포즈를 하면서 이게 많은 패러디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영화가 굉장히 영상도 아름답고 슬픕니다. 아주 가난한 3등 칸에 탄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그리고 상류사회의 딸인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 호화 유람선 안에서 일어나는 뉴욕으로 가는 배죠, 이게.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어떤 분의 어머님은 이 영화에서 가장 슬펐던 장면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듣고 빵 터졌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결국 이 배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죠? 침몰을 하게 되는데 그 침몰하는 과정에서 배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솟구치죠. 솟구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장면인데요. 바로 이 너무 이쁜 그릇들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면서 깨지는 것. 이게 이 영화에서 가장 슬펐던 장면이라고 해서 제가 빵 터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실제로 찾아봤는데 채 4, 5초도 지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살짝 스치듯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그 어머님이 캡처한 거죠. 이 어머님은 그릇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리더처럼. 그러니까 이 정말 슬프고 아름다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이렇게 이 접시가 깨지는 이 장면이 가장 슬펐다고 하는 것.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아까 카카오 김범수 의장처럼 자기가 그 축적한 재산에 10조라는 재산,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조면. 그 10조면요, 여러분들 하루에 10억씩 쓰잖아요. 하루에 10억씩? 하루에 10억씩 쓰면 1년이면 3,650억을 써요. 10년이면. 그러면 1년 아니지. 그러니까 하루에 10억을 쓰면 1년에 3,650억을 씁니다. 1년에 3,650억. 그러니까 10년이면 3조 6,500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억씩 30년을 쓰면 그게 10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실은. 근데 그런 돈을, 그런 재산의 반을 자기가 사회 환원하겠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벌써 뭘 의미해요? 네,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그 재산을, 어떤 재벌들은 그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때때로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가면서 그 재산을 물려주는데 연연해하는,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연연해하는 그런 재벌들이 있다면 김범수 의장은 당대에 내가 살아있으면 진짜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곳에 내가 이 돈을 쓰고 싶겠다. 다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메이 사업의 관점도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요, 이제 일을 하죠. 일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우리가 뭐 일상적인 것들을 합니다. 뭐 생필품도 사고, 뭐 골프도 치고, 그리고 맥주도 한잔 하고,
그리고 또 은행빚도 갚고, 그죠? 그리고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버는 돈을 가지고 쓰다가 보면 저축할 돈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뭐 수입이 늘면 좀 더 좋은 옷을 사고 싶고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죠. 그러니까 어떤 절약을 한다기보다는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씀씀이도 커지고 내가 소득 수준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의 레벨도 높아져 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수입에서 다 지출하고 나면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아서 빚을 얹기도 하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서 그리고 번 돈으로 다 그냥 페이 빌이라 그러죠. 내가 다 지출하고 다 정산하고 갚고 그리고 다시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다시 일찍 일어나서 다시 go to work, 다시 일하러 가서 또 그 번 돈으로 다 페이 빌, 전부 다 뭐 여기저기 돈을 다 사용해 버리고 이걸 반복하는 게 실은 저희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뭐 고학력이든 뭐 저학력이든 수입이 많든 수입이 적든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은요,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부채보다 자산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머니 트리, 자산이라는 머니 트리에서 캐시플로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필요한 데 다 쓰고 남는 돈을 다시 걸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리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죠. 실은 가장 행복한 삶은 지출보다 소득이 많고요. 그리고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삶이에요. 결국은 이 자산이라는 머니 트리에서 현금이 나오면 그 현금으로 그러고 나서 남는 그 캐시들을 다시 리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다시 재투자, 그러니까 걸음을 다시 그 나무에 주는 겁니다. 머니 트리. 이 돈나무에다가 또 걸음을 주면 그 자산, 머니 트리라는 나무가 점점 커져서 그렇게 선순환하는 방식으로 갈 때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영어 문장인데요. The rich earn their right not to be here. 이게 무슨 말이냐?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right, 어떤 권리, not to be here.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꼭 거기 안 가도 되는 그 권리를 버는 거라고 그래요. 너무 재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어떤 특정 장소에 나갑니다.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지만 어쨌든 그 재택근무라는 형태의 그 근무를 하기는 해야지 돼요. 근데 부자들은 머니 트리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 그 시간이 없어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멋진 말이죠. The rich earn their right not to be here. 굳이 거기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이라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보다 줄서기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재능도 없어도 되고 노력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내가 어느 디렉션으로 내 노력을 하는 거, 내 재능을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다는 겁니다. 결국은 경쟁보다는 좋은 팀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올바른 쪽으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냐? 임시소득을 높이는데 내 재능과 노력을 쓰지 말고 자산소득,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쪽에 줄을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메이 사업은 결국 우리가 임시소득이 아니고 자산 머니트리, 자산이라는 나무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땅을 파서 그 자산의 나무로 키우는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메이 사업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을 뭐 그냥 쫓고 쫓기는 추격적, 나 안 해, 너 해, 뭐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이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소득이 뭐냐? 많은 돈이냐? 아니죠. 많은 돈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어도 나한테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자산 소득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가치라는 것이 이 아메이 사업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3년 전에 실은 저도 30대 중반에 그냥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그냥 연봉이 꽤 그 당시에 1억이 넘는 연봉이면 작은 연봉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작은 연봉은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23, 4년 전에 연봉 1억이 넘으면 꽤 큰 돈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임시소득이라는 겁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그 36살 증권회사인 차장인 저한테 이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준 분이 바로 저의 스폰서, 그 회사, 그 홍콩 증권회사의 부장님이십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스피드보다 우리가 뭘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돈을 버느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의 인컴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주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컴의 성질이 자산이라는 머니트리에서, 자산이라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가 지난 23년간 바라본 아메이사업의 가치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일일이 사람들하고 아날로그로 만났어야지 돼요. 그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날로그로 사람을 일일이 만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랑 만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만나면 어떨까? 결국은 통신을 이용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유익한 정보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영역에서 공간이 확장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거는 통신의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통신의 기술. 여기 노란 줄의 천연골 보면 다양한 사물들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그리고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의 경계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직접 같은 곳에 실제로 있거나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제가 미국 캐나다 사업을 이런 그 온라인 미팅으로 키워내듯이 오늘도 뉴욕 리더들이랑 애틀란타, 플로리다 리더들이랑 온라인 미팅을 했습니다. 거긴 저녁 시간이죠. 이런 식으로 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공간이 확장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송 기술이 발달을 하면 시간이 줄어들죠. 옛날에 비행기가 없었을 때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 한 달도 더 걸렸습니다. 배로 갔으니까. 근데 이제 비행기로 가니까 12시간이면 가요. 그렇죠? 운송 기술이 공간을 확장시키죠. 통신 기술도 공간을 확장시켜요. 굳이 모일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능하니까. 이걸 현대판 축지법이라고 합니다. 5G. 여러분들 지금 아마 쓰시는 핸드폰이 다 5G일 거예요. 5G. 인터넷 초기에는요. 이미지 같은 게 하나, 브로마이드 사진 하나가 실제로 다 다운로드 받으려면 반나절이 걸렸어요. 아침에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되면 머리가 다 나오기 시작하고요. 점심때쯤 되면 배꼽이 나오고 오후 4시 정도 돼야 다리 발가락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도로가 좁고 통신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좁고 그리고 비포장 도로고 많이 다닐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죠?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가상공간에서 하는 게 과거 수십 년 전에는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서 일부 특정 기업만 가능했던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바로 통신 때문에. 자, 세대별 이동통신 기술을 보면요. 1984년에는 1G. 그러니까 그때는 음성만 주고받는 거. 일반 전화 있죠. 그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뭐죠? 음성, 데이터, 실시간 동영상,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앰머스피어도 스마트폰으로 다 밖에서 컨트롤 가능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냉장고도 밖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듯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5G에서 이제 6G도 지금 곧 아마 현실화될 건데 6G가 되게 되면 너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홀로그램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신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이제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일들은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해결하면 되고 가상 공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파일들이 주고받고 하면서 실제로 물리적 공간보다 가상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이 또 한 번의 폭발적 어떤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아날로그에서 모이는 방식이 디지털에서 모이는 방식으로 되면서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는요, 저희 그룹이 중국에 있는 수석 다이몬드를 모시고 그분은 당연히 중국에서 스피치를 했죠. 실시간 라이브로 줌 공간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의 스피치를 통역하신 분들은요, 통역하신 분 누구냐면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중국 한국 분인데 중국 국적이신 분이 이 중국에 있는 수석 다이몬드랑 이 애틀란타에 있는 계신 분이랑 스폰서 다운라인 관계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듣고 그리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저희가 시청하고 중국에서 스피치를 하고 동시 통역, 순차 통역이죠. 순차 통역은 애틀란타에서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중국분이 어딜 와야 돼요? 한국에 와야 되죠. 그리고 애틀란타에 있는 분도 오건 아니면 저희가 한국에서 중국어 유창한 분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 바로 통신기술의 발달이 저희 아메이 사업을 비약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신이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앱들이 많죠. 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기 통계를 한번 볼까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019년 every minute of the day, 2019년 통계입니다. 2019년 하루에 매 1분당, 매 1시간당이 아니고 매 1분당 올라오는 데이터의 양을 보면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7만 7,777개의 스토리들이 올라와요.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 분당 449만 7,420개의 정보를 서치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삶이 다 되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삶의 모든 영역이 데이터로 다 정리가 되는 게 저희 아메이 사업의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습관을 분석하는 것도 그분이 한 달 동안 먹는 식습관 데이터를 한번 보는 거죠. 그죠? 운동 습관도 보고 생활 습관도 보고 주로 누워서 TV를 보나 TV를 안 보나 서서 TV를 보나.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사한 집에 업무 공간에는 모션 데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 모션 데스크는 책상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저는 주로 서서 일을 하다가 약간 피곤하면 앉아서 일을 해요.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키높이가 다르니까 메모리를 해놔요. 1번 누르면 저 이제나 리더 키높이에 딱 맞춰서 서서 일을 하고 2번 누르면 제 키높이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앉을 때도 다 남자 여자 저하고 저희 와이프 키가 다르니까 높이가 다르죠. 옛날에는 책상에 나를 맞췄단 말이야. 이제는 모션 데스크는 나한테 책상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 효율도 높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의 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솔루션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데이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간 글로벌 데이터 발생량이 어마어마해요. 과거 10년 전 대비 지금 20배 이상 증가했고요. 향후 10년 뒤에는 다시 10배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데이터 월, 데이터 전쟁이라고 하죠. 이제는 뭐냐면 누가 얼마나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누가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비즈니스의 이제 성공의 관건이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데이터 발생량을 이 그래픽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거죠. 2010년에 비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 아마존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창업자입니다. 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If you try and fail,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패를 한다면 슬픈 일이 아니고 Congratulations, congrats, 야 축하한다. 왜? Most people don't even try.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시도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축하해. 결국 시도를 자꾸 해야 결국은 나중에는 네가 원하는 거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 제프 베조스의 말을 다른 식으로 약간 바꿔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Most people don't even try.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시도 안 할까요? 심지어 뭘 시도 안 하냐면 try to communicate.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부터의 비즈니스의 경쟁력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얼마나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에요. 자,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게 아주 희한한 응용법이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인간은 언어로 인식하고 언어로 기억하고 언어로 생각해요. 맞죠? 네. 그래서 생각의 가치는 바로 언어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요.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가 생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하다 보면 그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생각의 절반도 전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 이상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메이 사업으로 이렇게 딱 치환해서 얘기하면 사업 설명 같은 경우, 제품 설명 같은 경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경우, 결국은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통신이 발달하면서 언어가 중요한 시대로 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생각과 언어 사이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가치를 높이는 언어, 이게 정말로 가치는 내 생각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그게 우리의 시스템이죠. 그죠? 우리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리허설도 해보고 3분 설명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을 높여야지 통신 기술이 충분히 인프라가 발달해 있는 이 시대에서 아메이 비즈니스로 내가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결정적인 비즈니스 근력이 뭐냐? 바로 저는 이 표현 능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비대면 접속 시대잖아요. 비대면 접속 시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택적 대면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제 대면의 시대는 그냥 만나기 싫은데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지금이 인맥 다이어트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면 접속 시대에 만남과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제는 인간적 만남이 직접 만나냐 온라인으로 만나냐, 그러니까 형식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직접 안 만나더라도 우리가 미팅이 뭐예요? 타인을 만나기. 왜 타인을 만나야 돼요? 타인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타인이라는 건요, 내가 못 본 곳을 보는 사람이 타인이에요.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은 타인이에요. 그 사람은 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낯선 환경은 뭐냐면 타인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못 본 곳을 보는 사람이죠. 결국 내가 타인을 만나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의 힘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나의 힘으로 볼 수 없는 그 어떤 다른 것을 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이 직접 하느냐가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낯선 환경에 타인을 만날 수 있느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타인과 마주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에서 성장은 타인을 만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내가 우리 스폰서 소개시켜 줄게. 그럼 대부분 막 찝찝해. 왜 만나? 나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요. 그렇게 해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정확하게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선택적 대면의 시대, 비대면 접속 시대의 만남과 공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게 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더욱더 발달할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자, 그럼 내가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사업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 거듭나기 위해서 막 마늘 먹고 저기 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 쑥 먹고. 그게 아니고, 이 레이 댈리오라는 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적인 헤지펀드를 창업하신 분이에요. 이 브리지워터라는 헤지펀드를 창업한 분이고, 이분은 2008년도에 그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놨던 서프라임 모기지 때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폭락할 때 그 자산 시장의 폭락을 2, 3년 전부터 예견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남겨다 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by and large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대강, 그냥 비슷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8 곱하기 12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계산하죠. 38 곱하기 12만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38에다가 2를 더하면 뭐예요? 40이잖아. 12에다 2를 빼면 10이니까. 그러니까 대강 한 400원절이겠네. 그러니까 be an imperfectionist. be an imperfectionist.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방향으로 가면서 수정을 하라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데, 가다가 보면 복병을 만나지만 그 방향, 제가 아까 그래서 재능이나 노력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줄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방향으로 내가 가보는 게 중요하다. 완벽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약간 부족하나마 시도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세계 최고의 헤지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레이 델리오라는 분이.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시도해보는 겁니다. 시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결국 그럼 자산은 뭐냐?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생태계. 이 생태계라는 거는 그 안에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다 죽죠. 이 생태계가 살아있어야 이 안에서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벌도 나라들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데 결국 부의 본질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뭐죠? 자, 내가 결국은 그걸 구축해 놓으면 굳이 내가 없어도 그게 돌아가는 거죠. 이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균형이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그건 생태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벌들이 있어. 재벌들이 내가 막 LG 떡볶이 삼성 쥐포 이래가지고 막 오만 데 다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면 기존 자영업자들이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고 자영사업자 있고 다 살아야지 되는데, 대기업 하나가 만약에 몇 개 대기업이 다 먹어버리면 생태계가 어떻게 돼? 파괴됩니다. 결국 그 대기업도 죽어요. 왜?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대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지 되는데 결국은 이용할 구매력이 없어지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메이가 어떤 생태계죠? 내가 성공하려면 내 파트너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 파트너가 인쇄소득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성공하려면 내 파트너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됩니다. 결국 이 생태계가 부를 구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경쟁을 통해서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산업자본주의 시대 모델이라는 거. 이미 다 물 건너 간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다. 하이브리드가 뭐죠? 하이브리드 차가 뭡니까? 전기로도 가고 석유로도 가는 차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아날로그 미팅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미팅, 한쪽만 강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잘 밸런싱하는 칵테일 블렌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이 마음씨 좋게 생긴 할아버지는 전 세계에서 한 5등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부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죠. 이분하고 밥 한번 먹으려면 요새는 처음에는 한 5억이면 먹어. 지금은 40억 줘야 밥을 먹어. 4시간 동안 밥 먹는데 한 6명인가 데리고 올 수 있다는데, 이분하고 밥 한번 먹으려면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돼요. 물론 그럼 워렌 버핏이 그 돈을 또 뭐 꿀꺽 하느냐, 그건 아니고 자선단체 기부를 하긴 합니다만, 이분이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주식 투자의 달인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 이분이 2013년도에 주주총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평생 동안 500개 기업을 투자를 했대요. 500개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의 달인이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그 중에서 500개 기업 중에서 490개는 손해를 봤고요. 겨우 10개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돈 올라온 거는 그 10개 중에서 2-3개만 빼면 나머지 7-8개는 평범한 실적이라는 거죠. 이 2-3개가 수백 배가 난 거라는 거죠. 전 세계 주식 투자의 귀재인 분도 500개 중에서 490개는 마이너스고요. 그 중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낸 건 500개 중에 2개, 3개밖에 안 되는데 그 2개, 3개가 나머지 실패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레이 델리오가 뭐라고 그랬대? Be an imperfectionist.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워렌 버핏도 500개 중에서 490개 실패했지만 그 한두 개가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수익을 커버한다는 겁니다. 이걸 맥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맥법칙은 뭐냐면 한 땀 한 땀 가는 게 아니고 실패를 계속하면서 어느 레벨이 되면 성공으로 점프하는, 이걸 파워 오브 로우, 맥법칙이라고. 맥법칙.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성공할 수는 없죠. 매번 잘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길을 계속 완벽하지 않지만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은 모멘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낙심할 때마다 이 문구를 꺼내는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죠.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입니다. 저도 지금 테슬라를 타고 있거든요. 지난 11월도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 진짜 테슬라를 한번 타면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오늘 이제 간단한 우리 영어 배우는 시간. 앨런 머스크가 한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Stop being patient and start asking yourself. 이게 무슨 얘기냐? 야, 그동안 이렇게 그냥 stop, 이제 멈추라는 거죠. being patient. 꾹 참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너한테 한번 질문해봐라. 무슨 질문을 하냐면 How do I accomplish my 10 years plan in 6 months? 무슨 얘기냐? 원래 네가 10년을 계획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6개월 만에 이룰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4년에 걸쳐서 할 거면 그냥 그 4년 동안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꿈을 꿔보라는 거예요. 10년, 왜 10년씩 걸려? 한번 6개월에 해보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있지 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will probably fail. 당연히 실패하지. 어떻게 10년 걸릴 걸 6개월 만에 해. 당연히 실패하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실패할 거다. 그러나 but you will be lot further ahead of the person who simply accepted it was going to take 10 years.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6개월, 10년에 걸쳐서 할 거를 6개월에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면 100% 실패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칠 일을 10년에 걸쳐서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멀리 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시죠? 달을 겨냥해야 담벼락이라도 맞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지 말고, 그게 그 뜻입니다. Stop being patient. 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를 이제 참지 말라는 뜻이에요. 과감하게, 대담하게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앨런 머스크의 이 문구를 딱 보고 제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래, 이거네. 오늘 설날 다음 날입니다. 설날 다음 날 우리 저녁 지금 이제 9시가 좀 넘었네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쓰겠다는데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이걸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디지털 공간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의 영역이 정말로 확장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담대한 목표를 한번 가져보세요. 담대한 목표를 가지면 맞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죠. 아마 실패할 거다. 그러나 평범한 목표를 가진 사람보다는 더 앞에 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날 떡국 드시고 또 가족들하고 아마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담대한 목표를 가지시고 정말 실패도 좋지만 아마 더 나가 있을 거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앨런 머스크의 바로 이 담대한 목표 10 years를 6 months에 하는 걸 한번 해보면 실패는 하지만 10 years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에 나가실 거라는 이 문구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김방송 홍영일 리더님 팀이랑은 너무 항상
항상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항상 즐겁게 지내고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이게 선택적 대면의 시대에 제가 선택적으로 꼭 한번 조만간 만나 뵈러 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 김방송 홍영일 리더님 조만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